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3단원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교과서 120쪽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합시다. 읽기 영상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건 뭐예요? 논설문이죠. 그리고요, 이 논설문 중에서도 근거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알맞은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논설문을 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면서는 첫 번째, 이 글을 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근거들은 무엇인가, 그러한 근거가 타당한가, 그리고 그 근거를 뒷받침할 때 어떠한 자료를 활용했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읽어볼게요. 공정무역 도시, 공정무역 커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2017년에 땡땡광역시가 국내 최초로 공정무역 도시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신문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날개 질문 확인하고 갈게요. 공정무역 도시란 무엇일까요? 공정무역이란 먼저 공정무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공정무역이라는 건 뭐예요?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생산자가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하도록 돕는 무역, 이것이 공정무역이랍니다.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생산자가 경제적 자립과 발전하도록 돕는 무역. 그럼 뭐 이 도시도 이거 관련이 있겠죠. 땡땡광역시는 공정무역 상품을 사용하고 공정무역을 확산하려는 활동을 지원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정무역 도시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있겠네요. 그죠? 공정무역 상품을 사용하고 공정무역을 확산하려는 활동을 지원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도시. 이것이 바로 공정무역 도시입니다. 우리도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해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글에 주장이 나와 있죠. 공정무역은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자? 우리도 공정무역 제품 사용하자.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조금 강조해서 따로 얘기할 거니까요. 얘는 색을 좀 바꿔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주장이니까. 우리도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해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다? 바로 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겠죠? 뭐 글의 제목에서도 이미 주장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자라고. 자, 계속 볼게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까닭,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를 근거라고 하죠. 이걸 근거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근거 어떤 것들을 들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첫째, 생산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이익을 지켜줍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계속해 볼게요. 흔히 볼 수 있는 과일 가운데 하나인 바나나의 경우 우리가 3,000원짜리 바나나 한 송이를 산다면 약 45원만이, 이야, 45원이면은 3,000원에 30원이면 얼마예요? 1%인가요? 그러면은 이게 1.5%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긴데, 그죠? 그 까닭은 바나나 생산국에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 바나나 농장 주인, 수출하는 회사, 수입하는 회사, 슈퍼마켓 등이 총수익의 98.5%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이거 충격적이네요. 그죠? 자, 이 과정들이요. 요 근거를 제시할 때 어떤 걸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요 밑에 있는 여기. 자, 예. 이 그림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이런 그림자를 이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통 단계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일반 무역의 유통 단계는 생산자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뭐 여기에다가 소매업자 뭐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더 단계가 복잡해지겠죠. 그렇게 해야만 소비자에게 가고요. 정말 많은 이익들이 생산자가 아닌 그 중간 유통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정무역에서는 생산자 조합과 공정무역회사를 만들어 이러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실제로 바나나를 재배하는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일반 무역 유통 단계와 공정무역 유통 단계를 그림을 통해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자료. 자, 날개 질문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공정무역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려는 까닭? 공정 유통 단계를 줄이니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대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실제로 바나나를 재배하는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해 준대요.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유통 단계를 줄이려고 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근거입니다. 둘째. 아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어요.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물건의 생산 비용을 낮추려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예, 앞에 있는 영상에서 축구공도 누가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 또래일 겁니다. 더 어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초콜릿은 열대 과일인 카카오를 주재료로 해서 만듭니다. 카카오는 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식물로 아래에 초콜릿 과목 동영상 자료에서처럼. 자, 이번에는 어떤 자료를 또 썼어요? 동영상 자료를 썼죠. 첨부해 둘 테니 보세요. 그 지방 어린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카카오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안전하고 노동력 착취 없는 노동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노동력 착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날개 질문 확인할게요.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어린이를 고용하는 까닭은 뭐예요? 왜 했어요? 생산 비용을 낮추려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를 고용하는 거죠. 그죠? 셋째, 자연을 보호하고 생산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대요. 자, 세 번째 근거도 우리가 보라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연을 보호하고 생산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왜 이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나 볼까요? 공정무역에서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농사법을 권장합니다. 친환경 농사법이라는 건 뭐겠어요? 환경 친화적인,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쓰면 당장의 생산량은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 화학 비료가 땅을 해쳐서요,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농약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요, 해충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생물들도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주변 자연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농사법을 친환경 농사법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카카오나 바나나, 모카 같은 것은 재배할 때 많은 양을 싸고 빠르게 수확하려고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합니다. 생산지에서는 농약 회사에서 권장하는 장갑과 마스크를 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가난한 나라의 농민 2만 명 이상이 작물 재배용 농약에 노출되어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어우, 저런. 이 위험한 농약을 그대로 몸으로 맞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죠?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경제 공정무역이라는 책에 따르면, 예, 어디에서 또 이 자료를 가져왔대요? 네, 책이죠, 책. 바나나를 재배하는 대부분의 대농장은 원가를 절감하느라 위험한 농약을 대량으로 살포합니다. 대량으로 살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헬리콥터 같은 걸로 공중에서 분사합니다. 그 밑에 만약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농약을 맞게 되겠죠. 대농장 가까이에 사는 노동자들의 음식과 식수는 이 독극물로 오염됩니다. 대량으로 뿌리는데 식수 있는데 사람이 사는 데를 정확히 막아줄 수 없겠죠. 그리고 농약은 공중에 뿌려지면 그 주변으로 얼마든지 공기를 타고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옆에 있는 날개 질문 확인하고 갈게요. 공정무역에서 친환경 농사법을 권장하는 까닭은 뭐예요? 이 친환경 농사법을 쓰면 어떻게 된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때문에.
물론 이 지구 환경에 인간도 포함이 됩니다. 대농장 가까이에 사는 노동자들의 음식과 식수는 이 독극물로 오염됩니다. 한 코스타리카 농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 노동자 가운데 20%가 그런 화학 물질을 다룬 뒤 불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임은 뭐예요?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또 바나나를 채취해서 나르는 여성 노동자들은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평균 발병률보다 2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백혈병은요, 면역질환으로요, 이 백혈병에 걸리면 오래 못 삽니다. 근데 이게 2배나 높게 발병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지만 공정무역은 농민들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게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정무역 인증표시는 국제기구가 생산지에서 공정무역의 주요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점검한 물건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번 근거, 네 번째 근거는 뭐예요? 공정무역 인증 표시는 국제기구가 생산지에서 공정무역의 주요 원칙이 잘 지켜졌는지를 점검한 물건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아하, 이런 인증 표시가 있군요. 자, 공정무역기구의 조사원들은 농장과 관련 기관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공정무역의 규칙에 맞게 생산활동을 하는지 평가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인증 표시를 보고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소비, 우리 소비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때 얘기했었죠. 가치 소비 기억합니까? 사회 시간에 경제 관련해서 배웠잖아요. 어떤 것이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가격, 디자인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책임들을 잘 지키는 기업인가? 이런 것들도 한다고 했죠. 그죠? 맨 처음에 도입했었던 수업 영상에서 나이키도 그런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공정무역의 조건을 지키지 않고 공정무역을 흉내낸 인증 표시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하지 않고 공정무역인 척 한다라는 거죠. 자, 공정무역 인증 표시 잘 눈여겨 보아두세요. 나중에 찾을 수 있게. 페어 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페어 게임이라는 혹시 얘기 들어봤어요? 이 페어라는 게 공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달콤한 초콜릿을 살 때 무엇을 보고 고르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 그 초콜릿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은 제품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 여러분보다 어린 동생들이라면 그 초콜릿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가난한 나라에 일시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자 우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무역 제품.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용할 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결론 부분이죠. 네, 결론은 그래서 뭐 하자라는 겁니까? 이 내용을 전체를 통해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공정무역 제품을 사용하자는 거죠. 공정무역 제품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용할 때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